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일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여기 오직 돈과 여자밖에 모르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도록 증오하는 3명의 친아들이 있죠.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자신의 침실에서 머리가 깨진 채 처참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었던 큰아들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천재성을 숨긴 둘째 아들일까요? 러시아의 천재 무노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을 바쳐 쓴 인류 최고의 명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500페이지가 넘는 살인적인 두께와 복잡한 러시아 이름 때문에 10명 중 9명은 몇 장 읽다가 포기하는 지독한 벽돌책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어려운 고전을 읽나, 혹은 먹고 살기 바빠서 책 읽을 여유가 없다라며 책장을 덮으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두리 월드 스토리는 누구나 30분 만에 이 위대한 걸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름 돋는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 책은 지루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탐욕이 얽히고 설킨 잔혹한 범죄 추리 스릴러입니다. 자,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 19세기 러시아의 음산한 저택으로 들어가 봅니다. 막장 가족의 탄생, 아버지를 공유한 아들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고 2번의 결혼을 통해 3 아들을 낳았지만 모두 짐짝처럼 버려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면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닮아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아들을 조롱합니다. 돈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막장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랑하는 그루셴카라는 젊고 매혹적인 여인에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여자를 빼앗기 위해 3천 루블이라는 거금을 봉투에 담아두고 그녀를 유혹하죠. 아버지와 친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큰아들 드미트리는 분노에 가득 차 소리칩니다. 저런 인간은 왜 살려둬야 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죽여버리겠습니다. 침묵하는 천재와 천사 같은 막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4번째 아들. 둘째 아들 이반은 냉철한 무신론자이자 천재 지식인입니다. 그는 말없이 이 막장 가족을 관찰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없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 같이도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의 차가운 침묵은 어쩌면 큰아들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알료샤는 이 집안의 유일한 천사입니다. 수도원에서 수행하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갈등을 눈물로 뜯어말리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 집안에는 모두가 외면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카라마조프 저택의 하인으로 일하는 스메르드아코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길거리의 정신지체 여인을 성폭행해 낳은 밀통자식, 즉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간질병을 앓으며 평생 노예처럼 살았고 아버지를 향해 가장 깊은 증오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3. 피비린내 나는 밤, 사라진 3천 루블과 범인의 실종.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큰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가 그루셴카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두었다는 신호를 알아채고 담장을 넘습니다. 창문 너머로 돈 봉투를 쥐고 있는 추악한 아버지를 본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채 시체로 발견되었고 아버지가 숨겨둔 3천 루블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큰아들이 흘린 노쇠 절구공이가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옷에는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큰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큰아들은 억울하다며 절규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패주고 싶었던 건 맞지만 절대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돈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만약 그가 아니라면 그 무시무시한 밤에 누가 아버지를 죽이고 유유히 사라진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추리 소설이자 인간 심리의 바닥을 보여주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의 정체, 그리고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인간의 무서운 이면은 다음 2부에서 본격적으로 밝혀집니다. 책 한 권 읽을 여유 없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지적 유의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 인물은 누구인가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2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탐욕스러운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밤. 현장에서 발견된 큰아들의 절구공이, 옷에 묻은 피, 그리고 사라진 3천 루블. 모든 증거는 큰아들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법정도 그를 잔인한 페류나로 낙인 찍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정이 눈먼 증거에 매달려 있을 때 이 비극의 진짜 배우를 찾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둘째 아들 이반이었습니다. 오늘 온두리 월드 스토리 2부에서는 1500페이지 벽돌책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반전의 실체와 도스토옙스키가 이 잔혹한 가문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악마의 속삭임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큰아들이 감옥에 갇힌 후 둘째 이반은 이상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간질병을 앓는 하인이자 서출이었던 네 번째 아들, 스메르다코프를 찾아가죠. 스메르다코프는 침대에 누워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반 도련님, 진짜 아버지를 죽인 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입니다. 이게 무슨 악마 같은 소리일까요? 스메르다코프는 이반이 평소에 했던 철학적인 말, 신이 없고 영혼의 불멸이 없다면 모든 악행은 허용된다는 말에 깊이 감명받았던 것입니다. 스메르다코프는 이반의 그 차가운 사상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아버지를 증오해서 떠나주셨기에 제가 안심하고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말과 사상이 하인의 손을 빌려 아버지를 죽인 진짜 흉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인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천재와 판결 죄와 벌의 무게. 진짜 범인을 알게 된 이반은 미칠 것 같은 죄책감에 정신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환각 속에서 악마를 보며 괴로워하죠. 반면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하인 스메르다코프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천재 이반이 죄책감에 무너지며 자신을 멸시하자 큰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스메르다코프는 이반에게 훔친 3천 루블을 돌려준 뒤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유일한 진짜 범인이 증거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법정,
이반은 미쳐버린 정신을 붙잡고 재판장에 난입해 돈 뭉치를 뿌리며 외칩니다. 내가 범인이다. 저 하인이 죽였고 내가 시켰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법정은 미치광이의 헛소리라며 이반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큰아들 드미트리에게 시베리아 유배형이라는 잔인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진짜 범인은 죽고 정신적 범인은 미쳐버렸으며 죄 없는 자가 형벌을 받게 된 이 비극적인 결말. 이것이 바로 카라마조프 가문의 참혹한 종말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복잡하고 두꺼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막내 아들 알료샤는 고통받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의 슬픔을 마주하며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큰아들의 폭력성, 둘째의 차가운 방조, 하인의 깊은 원한. 이 모든 정서가 얽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난 저 사람에게 직접 상처 주지 않았어라고 방관하는 우리의 차가운 말과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는 흉기가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고전 속에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위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깨끗한 걸까요? 오늘 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두리 월드 스토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